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제 직업이 의사라 남들은 제가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을 거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불행하기만 했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시 그 시절을 떠올려 이야기를 하려니 손이 떨리네요. 저희 아버지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층간은 화장실이 밖에 하나 있었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6남매에 위에 누나만 5 있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늘 고모들이 할머니를 만나면 하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세진이 뒷바라지하느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엄마는 아직 그렇게 아들만 알아? 잘하는 건 딸들이 잘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아들이 좋아? 왜 그러면 아들이랑 가서 살지 그러우? 아들이 귀한 집이라 저희 고모들은 늘 찬밥 신세였다며 아직도 넋두리 하듯 할머니한테 이야기하곤 합니다. 형편도 어려운 데다가 6남매씩이나 되는 가난한 집에 너무나 힘들게 공부해 저희 아버지는 의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의사 만드느라 고모들은 공부도 못하고 일해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고모들 덕분에 의사가 된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들 공부시키느라 고생한 고모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잘난 아들 덕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엄마까지도 늘 눈에 차지 않는 내 아들 발목 잡는 며느리였지요. 의사가 되기까지 엄마가 아버지 뒷바라지며 시부모님 케어까지 다 한 걸 뻔히 알면서 말이에요. 할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이었을까요? 제 엄마는 제가 돌이 지났을 무렵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엄마는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집을 나간 자격 없는 엄마였습니다. 니네 엄마는 돌쟁이를 놓고 바람나서 집 나간 년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너는 니네 엄마 만날 생각 꿈에도 하지 말어. 자식 볼 낯짝도 없지. 결국에 우리 세진이 발목을 이렇게 잡는다니께. 너무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늘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꼭 제게 하시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머니 말에 세뇌당하며 저에게 얼굴도 모르는 엄마라는 사람의 기억은 증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저는 누가 봐도 호화스럽다 할 정도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장 딸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저는 늘 그 딸과 비교당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어린 시절이었어요.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새어머니는 저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동생이 넘어져서 울 때면 네가 얘 때렸니? 얘가 왜 울어? 네가 때린 거 아니야? 아린이 옆에 있지 말라고 했잖아. 하며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도아 얘가 좀 이상해. 자꾸 아린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고 때리고. 나 정말 이러다가 미칠 것 같다니까? 언제까지 내가 당신 애를 키워야 하는데? 하며 제가 듣길 바라는 듯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곤 했어요.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고 아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아린이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저에게는 새엄마라는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였으니까요. 밥 먹을 때 흘리고 먹는다며 밥을 치워버리고는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더는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제 입을 막거나
옆에 있는 물건들을 저한테 집어던지기도 하고 꼭 보이지 않는 곳을 꼬집어 상처를 냈어요. 그러고는 꼭 저를 혼자 두고 동생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원 일로 바쁘신 아버지는 늘 퇴근이 늦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점점 차라리 이 큰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어머니랑 마주치면 항상 긴장해야 했고 죄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퇴근이 늦다 보니 마주칠 일도 많이 없었어요. 제가 잠이 들고 난 후에야 아버지는 퇴근하셨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아린이가 예뻐서 놀아주려고 하는 건데 엄마는 내가 아린이랑 노는 게 싫은 것 같아. 나는 아린이가 정말 좋아. 내 동생이잖아. 그리고 나 아린이 때리지 않았어. 하고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귀찮다는 식이었어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말 잘 들으면 왜 그랬겠어? 너 숙제는 다 했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늘 아버지는 저를 보면 공부 잘하고 있니? 숙제는 했니?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공부를 잘해야 아버지의 체면을 챙겨드리는 일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부끄러우면 안 되는 장식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동생보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 흔한 학원을 한번 못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동생은 최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로 과목마다 과외를 했는데 늘 저보다 뒤처지니 제가 안 이고 보였겠지요. 새어머니는 늘 저보다 뒤에 있어서 상처받고 자존감이 떨어질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꼭 본데 없는 게 지네 아빠 닮아서 머리만 좋아가지고 나가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애가 사회성이 없어. 제가 공부를 동생보다 잘한다고 동생이 상처받는 걸 걱정하면서 저에게 하는 그 모진 말들로 제가 받을 상처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동생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귀여운 동생과 놀았던 기억들이 그나마 행복했던 기억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생도 커가면서 새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미안해. 오빠가 숙제하는 거 도와줄까? 뭐 어려운 거 있어? 오빠가 알려줄게. 하고 생각해서 물으면 누가 오빠야? 공부 좀 잘한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공부 잘해서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너한테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엄마의 그 딸이었어요. 그런 엄마한테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1등을 하고도 자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등을 해도 칭찬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1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누구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명문대 의과대에 들어갔고 힘든 인턴 생활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환자 진료에 수술에 심지어 의료 관련 방송에도 출연해야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고 저를 찾는 환자가 더 많아져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누군가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제 아픈 과거들을 일을 하면서 잊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한 환자를 마주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들어오시면서부터 손을 떨고 눈물을 글썽이는 환자였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 생각하고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며 우시더라고요. 통증이 심하셨나 봐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환자분 많이 아프세요? 뒤에 환자가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 환자분 먼저 봐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환자 진료까지 본 후에 그 여자 환자분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많이 긴장한 듯 경직되어 있었어요. 환자분,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제가 다시 묻는데 그 여자분이 한참 뒤에 도아야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내 엄마인가?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날 버렸던 그 엄마구나. 가끔 혹시나 엄마를 마주치게 되는 상상을 하곤 했었어요. 엄마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행복했던 걸 다 퍼부어야지. 나를 왜 버리고 가서 이렇게 내 삶을 고단하게 했는지 따져야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퍼부을 수도 없게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고 의사인 저는 엄마의 건강에 어딘가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간 속으로 내가 잘 돼서 돈을 받으러 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와 커피숍에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며 엄마에게 들은 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아야, 내 아들, 잘 지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하며 눈물 짓는 엄마의 말에 참았던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그 피덩이 같은 나를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갈 땐 언제고 인제야 나타나서 보고 싶었다니요? 잘 지냈냐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에 얼마나 역 같았는 줄 알기나 해요? 너무 모진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만난 날을 생각하며 상상 속에서나 퍼부었던 그 말들을 실제로 쏟아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저를 보며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던 엄마에게 저는 물었어요. 엄마가 진짜 바람나서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하고 묻자 엄마는 당황한 듯 했어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네가 너무 상처받게 될까봐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너가 너무 힘들었나 보구나.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니? 도아야, 너무 상처받지 말고 들어? 아빠가 지금 같이 사는 여자랑 너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어. 엄마는 그래도 너를 지키고 싶어서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는 그때 그 여자한테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도아 너를 낳으러 갈 때도 엄마는 혼자 병원에 가서 나왔고 너를 낳고 집에 왔는데도 아빠는 집에 와보지도 않더라. 그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네가 너무 불쌍해서. 너의 탄생이 축복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말을 하며 엄마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여자가 아빠한테 병원을 차려준다고 했다더라고. 아빠는 무조건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늘 말했었거든. 누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경직돼서 움직일 수도 없고 갑자기 멍해졌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여자가 할머니한테 돈을 잔뜩 갖다 주면서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었나 봐. 너네 할머니 알잖아. 아빠밖에 모르는 거. 그때부터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네 아빠 발목 잡지 말라고 나가라고 매일 그러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너를 낳아서 몸조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집에 계속 드나들면서 며느리 행색을 했어. 아빠랑 이혼 안 해주면 아빠 더 이상 의사생활 못하게 할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라. 그래도 너 봐서 엄마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더 이상 엄마가 버티면 도아 너까지 너무 불행하게 될까봐 버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아 돌 때까지만 젖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네 돌잔치까지 보고 나왔던 거야. 엄마가 나오는 조건으로 우리 도아 꼭 의사 만들어 달라고 아빠한테 부탁했는데 진짜 이렇게 멋있는 의사 선생님이 됐네.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도아야. 너네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우리 도아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말하는 내내 제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왜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서 물어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왜 엄마를 미워할 생각밖에 못했을까요? 위자료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나간 엄마는 그간 식당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도아만 잘 키워달라고 위자료도 다 던져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손은 그간의 엄마의 삶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거친 손으로 엄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엄마가 돈 벌어서 네 옷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해먹이고 싶고 몇 번이나 너를 만나려고 했는데 아빠도 그 여자도 심지어 할머니도 연락을 다 끊고 이사가서 만날 수가 없었어. 그때마다 엄마가 모아두었던 거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이걸로 엄마 죄책감 씻으려는 거 아니니까 받아줘. 통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마는 먹지도 쓰지도 못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문득 병원에 찾아온 엄마가 걱정됐어요. 그런데 병원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얼굴만 봐도 엄마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안 저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병원 다니고 있다며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한참을 고민했는지 엄마는 사실 내가 많이 아파. 이렇게 아픈데 너한테 혹시라도 짐이 될까? 너를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 그래도 우리 아들 얼굴은 꼭 한번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제야 만난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내 엄마가 혹시라도 또 떠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너무 불안했어요. 어디가 아픈지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큰 병이라고 듣게 될까봐 그 대답이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엄마는 검사 안 받아도 돼. 정말이야, 도아야. 했지만 저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후회될 것 같아서 엄마가 힘들어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엄마랑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처님, 하나님 다 찾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 참담했어요. 지금껏 고생한 엄마는 위암 말기였고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수술도 할 수 없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부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욕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었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얼마나 혼자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받을 저를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도아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엄마 정말 괜찮아. 연신 괜찮다는 말만 하며 저를 걱정하던 엄마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엄마와 함께 했어요. 몸이 힘들 텐데도 엄마는 늘 제 저녁을 차려주려고 노력했어요. 갓 지은 밥, 보글보글 된장찌개, 계란말이. 특별할 거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먹는 모습을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밥을 먹으며 항상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행복한 3개월이 지났고 엄마는 더 이상 제 밥을 차려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옆에서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오지 말라며 아픈 모습을 저에게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서 제가 받을 상처만 걱정하던 엄마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아픈데 저는 이기적이게도 그래, 나도 내가 받을 상처를 걱정해주는 엄마가 있었구나 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제 지난 시절을 다 위로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4개월을 뒤로하고 무덥던 7월, 엄마는 또 저를 혼자 남겨두고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35년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또 가장 슬펐던 여름이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뒤 아버지와 새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버지를 찾아가 지금껏 왜 나를 속였냐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밤새 아버지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동차에서 여자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눈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그건 새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떨리는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뒤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내내 설마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적한 외곽 카페에서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새엄마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그 여자. 내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짓밟고 무시했던 아버지와 그 여자. 당장이라도 그 사진을 그 여자에게 보내 우리 엄마를 대신한 그 가정을 파탄내고 싶었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 몇 장으로 아버지가 파탄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마지막으로라도 꼭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일말의 양심은 있는 사람인지,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은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길 바랬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 자체도 싫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를 만났어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를 네가 왜 만났냐? 너한테 와서 돈이나 달라고 하대? 도대체 아버지의 바닥을 얼마나 더 봐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아버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고 얘기했어요. 엄마 위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허공만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남아있던 걸까요?
제발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봅니다. 그렇게 자식 버리고 나가서 죄 받았나 보지. 잊어라. 저도 더 이상의 이성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모 대접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 다 알고 왔어요. 엄마한테 조금도 미안한 생각이 안 드세요? 끝까지 양심이라는 게 없는 분이세요? 화가 나 얼마 전 찍은 아버지의 외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제야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새끼가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그래서 지금 어쩌라는 거야? 지금까지 잘 키워서 의사 만들어놨더니 네가 아버지 뒤통수라도 치겠다는 거야? 너 버리고 집 나가서 평생을 한 번 안 찾아온 여자를 만나고 오더니 어디 아버지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하며 제 핸드폰을 집어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내 아버지라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저를 잘 키우셨어요? 임신한 아내 두고 부잣집 여자가 병원 차려준다니까 눈 뒤집혀서 가정 버린 사람이 누군데?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불쌍하게 떠났는데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그렇게 안 죽었어. 책상을 걷어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불쌍하게 간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아버지와 그 여자 그리고 그 딸은 너무나 불공평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은 피부과로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수입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불법 의료 시술에 의사를 대신해 진료보조가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병원의 불법 진료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진료 보조가 불법 시술을 하다 부작용이 생긴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만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료를 이용해 진료 과목을 아예 바꾸어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같은 의료인으로서도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기자를 만났습니다. 신고해도 돈으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기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들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기자분도 아직도 이런 곳이 있냐며 너무나 기막혀 하더라고요. 기사가 나가고 병원은 기자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생각보다 기사가 크게 나갔고 아버지 병원 외에 다른 병원들도 조사했는데 그런 병원들이 한두 곳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파가 엄청 컸던 모양이에요. 새엄마라는 사람한테 아버지 외도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의료 면허증을 박탈당했고 당연히 병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어요. 그 여자랑 그 딸은 도망치듯 동네를 이사갔고 아버지는 재판을 받고 있고 이혼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 일로 제발 아버지라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을 갖길 바랍니다.